추락으로 순직한 해병대 장병 5명에 대한 합동 연결식이 오늘 포항 해병대 1사단 도솔관에서 해병대장으로 거행됐습니다. 당초 기대보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경주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 지진이 확실하다는 내용의 중간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장병 5명의 합동 연결식이 오늘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해병대장으로 거행됐습니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군은 위령비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 마리논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해병 장병들의 합동 연결식이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치러졌습니다. 고 김정일 대령과 노동환 중령, 김진화 상사, 김세영 중사, 그리고 박재우 병장까지 동료 해병들은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충성스럽고 명예로운 해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든든한 아버지였으며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을 기리기 위해 동료들은 추도사를 읽으며 눈물로 전우를 떠나보냈습니다. 추모 영상 속 아빠의 얼굴이 나오자 아무것도 모른 채 반가움에 아빠를 외치던 아이의 목소리에 연결식장은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연결식에는 송영무 국방장관과 여야 정치인들, 이강덕 포항시장이 참석했고 일반 시민들의 조문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은 연결식에 참석하려다가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와서 무슨 조문 하려고? 내 아이가 뭐하는 잘못했냐고? 아니 지금 와서 뭐가 이상하냐고? 이 와중에 영화관람회? 순직 장병들은 경주와 포항에서 각각 화장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과 시민단체는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 지진이 확실하다고 중간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유발 지진과 관련된 국내외 논문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 불착 지점과 진원지가 일치하는 점도 유발 지진의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연구단은 지난해 본진에 앞서 지열발전소 인근에서 1년 9개월 동안 63회의 사전 지진이 발생했지만 은폐했고 정부와 여야 모두 지열발전 사업에 책임이 있는 만큼 객관적인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 질환과 가축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봉화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인부가 김천의 40대 여성이 숨진 것을 비롯해 경북에서는 온열 질환자 115명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4명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가축 피해도 급증해 닭 14만 1천여 마리, 돼지 2,200여 마리 등 지금까지 가축 14만 3,4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포항시 남구 대잠동의 포항자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오늘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GS건설 부실 시공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하자 부실 시공에 대해 재시공은커녕 실리콘을 잔뜩 칠해 눈가림을 하거나 벽지에 성행위 묘사 그림을 그려놓는 등 입주 예정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입주 예정자들은 포항시가 부실 공사로 발생한 하자 보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승인을 내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본사 상경투쟁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주시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를 지역산업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뒤늦게나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과 암치료 등에 활용하면 산업적 가치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기업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고 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등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물질의 특성을 바꿔 신소재를 만드는 경주 양성자 가속기는 경주의 신성장 산업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산업적인 파급력은 미미했습니다. 지난 2013년 운영 이후
핵심 설비인 양성자 빔을 이용한 기업체는 기껏 35개에 불과합니다. 대학이나 연구소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으로 산업 현장과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경주시가 양성자 가속기에 지역산업 활용 용역안을 두고 실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물질의 내부를 시각화하는 기술인 중성자 이미징은 엑스선보다 투과력이 높아 경주의 대표 산업인 자동차 부품 검사와 문화재 조사 등에 적용하면 가장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경주시는 현대 기아차에 이 기술을 도입할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주 미세한 실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눈으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양성자 빔과 붕소 화합물을 이용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이는 기술은 신성장 의료산업 분야로 동국대 경주병원 등이 협력하면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암 치료에 쓰는 방사성 의약품을 생산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지만 양성자 가속기를 이렇게 활용하려면 수백억 원대의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지역 기업들이 양성자 가속기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등 이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이용자 플랫폼을 좀 잘 만들어서 이 시설들이 정말 산업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좀 알리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홍보 같은 것들을 좀 열심히 해서 경주 양성자 가속기는 방패장 유치에 따른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주시가 전체 사업비의 31%인 982억 원을 부담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기업 유치 효과도 없고 내년도 2단계 사업 시행도 불투명해 경주시는 물론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와 관련 단체가 참가하는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개최지로 경주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오는 10월 2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약 30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경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과 영덕 등 전국 61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을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에서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한국조폐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상품권 운영 체제를 개발해 지자체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이 나오면 온라인에서도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고 선물하기도 가능해지며 가맹점도 전국의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 경기도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방치된 4살 배기가 숨지는 일이 있었죠. 몇 달 전 도내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다행히 아이가 다치진 않았습니다. 유치원 또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3월 중순. 도내 한 유치원 통학버스에 5살 아이가 30분 넘게 혼자 방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스에는 운전기사와 교사, 보조교사까지 보호 의무자 3명이 함께 타고 있었지만 유치원에 도착한 버스 안에 아이가 혼자 남아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출입문을 열어둔 채 주차된 버스에서 아이가 스스로 내려 큰 사고는 피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 감사도 실시하고 이제 관련자에 대해 가지고는 행정 처분도 했습니다. 행정 처분 이후에 다시 이제 그 관련자들 모아서 또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경찰청은 아이를 통원버스에 두고 내린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아교육법이나 아동복지법은 아이가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분기별로 교육도 하고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언제 어디서 또 유사한 사건이 벌어질지 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정부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성면 해체 제거 공사를 하는 학교에 대해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지난 겨울방학에 성면 해체 작업을 한 일부 학교에서 성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이번에는 성면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단계적 작업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대폭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와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성면 모니터단이 성면 잔재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하는 잔재물 책임 확인제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의회는 오늘부터 닷새간 임시회를 열고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추경 예산과 경북도청 조직 개편안 등 7건의 민생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당초 연간 계획에 없던 일정으로 민선 7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경상북도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특히 일자리 창출에 쓰일 추경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하기 위해 열리게 됐습니다. 지구촌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캠핑 페스티벌이 오늘 영덕군 일원에서 시작돼 오는 26일까지 나흘간 펼쳐집니다. 2018 국제 청소년 캠페스트에는 미국과 중국 등 20여 개국 청소년 200여 명을 포함해 국내 초, 중고 학생 등 5천여 명이 참가해 고래불 국민야영장과 대진해수욕장, 영덕풍력발전단지 등에서 다채로운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당일 일정에 국내 청소년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내일은 대진해수욕장에서 개영식에 이어 K-팝 축하 무대가 열릴 예정입니다. 1년 중 가장 무덥다는 대서인 오늘 경북 동해안은 가마솥 더위가 계속됐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대서인 오늘 경북 동해안 곳곳에는 사람 체온을 넘어가며 극심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무더웠던 해인 1994년을 뛰어넘어 기상관 측 111년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내일도 폭염과 열대야는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탓에 온열 질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어지러움과 두통 등 온열 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 주시고요.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내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미세먼지와 오존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25도에서 28도, 낮 기온은 33도에서 3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26도, 낮이 되면 울릉도 32도, 독도 29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구름 조금 낀 가운데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게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달 들어 경북 지역 벌쏘임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늘고 안동에서는 지난 16일 6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야외 활동 시 냄새가 강한 향수와 화장품 사용은 가급적 피하고 벌을 자극할 수 있는 검은색 옷 착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포스코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조 2,523억 원을 기록해 4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 원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6조 833억 원, 순이익은 6,366억 원을 각각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은 7%, 순이익은 2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올해 예상 실적을 연초보다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1시 45분쯤 포항시 남구 해도동의 한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주택 60제곱미터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2,100여만 원의 피해를 내고 30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갑자기 집안에 연기가 차서 밖으로 뛰쳐나왔다는 집주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영업자와 소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74.7%가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영 상황이 위기인 주된 이유로는 내수 부진이 61.1%로 가장 많았고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방안으로는 직원 축소가 53.1%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와 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의 정부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생충 학자로 널리 알려진 단국대 서민 교수 초청 강연이 오는 25일 오후 2시 포은 중앙도서관 어울마루에서 열립니다. 서 교수는 대학에서 기생충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기생충에 대한 글과 강연을 통해 기생충에 관한 이야기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